아마 제가 결혼 전이었다면 저런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았겠지만 단맛 쓴맛 다 봐서 그런지 저 소리가 귀가 아니라 제 가슴팍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듣기만 해오다가 이렇게 한마디 써보려고요. 정말 저도 연애 때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저는 제 생애 첫 소개팅에서 그를 만나게 됐어요. 저보다 2살 많다는 그는 이제 막 취업을 해 회사에 자리를 잡는 중이라며 머쓱한 듯 이야기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이성이라 그런지 그런 모습까지도 귀엽게 느껴졌어요. 멀쩡한 외모와 달리 어딘가 빈틈까지 느껴지는 그의 반전 매력 덕분에 저희는 첫 소개팅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불문율을 깨고 금세 연인이 되었죠. 그렇게 시간을 흘러 어느새 30이 되어버린 우리 연애에도 위기가 오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새부터 웃음이 사라지고 저와 있는 시간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딴 생각에 빠져 눈만 껌뻑이며 그래 좋아 만 말하는 그를 보고 있자니 끝이 머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가 지나도록 전화도 메신저도 답이 없는 그를 보니 이렇게 끝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짜고짜 그의 집 앞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별에도 예의가 있는 건데 3년을 만난 연인에게 이렇게 잠수 이별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적어도 그간에 만난 정이 있는데 끝내더라도 얼굴은 보고 끝을 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끝은 제가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마지막 자존심은 챙겨두고 싶었거든요. 그의 집 앞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잠시 후 그의 집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추더니 그 안에서 한 여자와 내리는 그가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맞잡고 점점 그의 곁으로 거리를 좁혀갔어요. 그가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저는 이 찰나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빠 하고 그를 불러세웠어요. 그러자 그의 옆을 차지하고 있던 여자가 함께 뒤를 돌아보는데 이런 어찌나 관리를 잘하셨는지 분명 뒷모습은 고작해야 그의 또래 정도로 보이던 그녀는 그의 어머님이시더군요. 저는 놀란 마음에 굳어버렸고 그는 황급히 어머님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 저를 이끌고 근처 카페로 가는데 그때까지도 굳어버린 저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과의 첫 만남인데 이런 꼴로 첫 만남부터 씩씩거리며 버럭 소리부터 내질렀으니까요. 대체 저를 어떻게 보실까 싶어 이별을 고하러 온 것도 잊은 채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늦은 시간에 여긴 대체 왜 온 거야? 아, 오빠가 오늘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걱정돼서 왔지.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었어? 내가 너를 몰라? 왜 그랬는데? 그래, 그냥 솔직하게 물어볼게. 오빠, 나랑 헤어질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밥 가는 거야? 그런 거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 괜히 사람 애타게 하지 말고. 저는 이제서야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각성하게 됐고 그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그럼 요즘 왜 그러는데 나랑 있으면 맨날 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처럼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설렁설렁 대답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하든가 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그러자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쉰 후에야 어렵게 입을 떼는 듯 보였어요. 아니 네가 부담스러울까봐 말하지 못했어. 실은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우리가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놓인 현실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너한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나 때문에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 실은 오늘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연락받고 엄마랑 병원에 다녀온 길이었어.
그래서 연락 못했던 거야. 미안해. 그랬더니 그는 본물 터진 듯 저에게 그간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과거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과자 공장 덕분에 유복하게 자라온 그와 그의 가족들은 10년 전 대기업들에게 밀려 점차 공급처가 줄더니 자연스레 폐업을 하며 공장 문을 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병을 얻은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 간다며 만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사정을 알게 됐어요. 사정 하나 없는 집이 어딨겠냐마는 그 사정이 저의 사정이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말이기에 남자친구의 솔직한 속내를 듣고 마냥 그를 위로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자 말만 안 했지. 결혼을 한다면 저는 이 남자랑 할 거였으니까요. 물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이 깊어가던 중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하는 그를 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는 장례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런 그를 곁에서 보고만 있는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하루아침에 지워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점점 무뎌질 수 있길 바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저라도 새로운 가족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그에게 먼저 청혼을 해버렸죠.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했다며 연신 미안했어요. 그러더니 절대 자신과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제가 좀 반지 한쪽을 끼워주며 저에게 결혼해주겠느냐 묻더군요. 약간 엎드려 절을 받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따뜻하게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을 보니 반가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전쟁에 참전하게 됐어요. 저희가 가진 무기력은 사랑과 열정뿐이지만 그걸로 충분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주 어리석게도 말이죠. 얼마 가지 않아 이 전쟁의 승기가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영어로 노멀, 한국어로는 보통 딱 그 정도였어요. 회사원인 아버지와 반찬값 아껴가며 저축이 재테크의 전부인 가정주부인 어머니기에 부유하다를 논하기보다는 그저 늘상 이번 달은 빚 안 내고 살 수 있겠구나 싶은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와 저희 친오빠는 어려서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힘으로 하는 게 익숙했고, 마침 작년에 결혼한 친오빠도 집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새언니와 둘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혼 준비는 물론 신혼집까지 얻었기에 저희 또한 그 수순을 밟아가는 데 있어 저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친오빠 부부의 조언을 얻어 허례허식을 생략하고 저희의 앞날을 꾸미는 데만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으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이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대견한 일이라며, 그런데 무슨 낯으로 바라는 게 있겠냐며 둘이 원하는 대로 하다 어려운 일이 있거든 개의치 말고 손 벌리라 말씀해 주신 덕에 저희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도 결혼 준비로 여기저기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매장을 찾아 발품을 팔고 있던 차,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오늘 일정 끝나면 집에 들려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며,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하루라도 더 빨리 서로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냐며 말씀하시기에 시어머님 말씀이 100번 맞다 생각되었기에 망설임 없이 예비시 댁으로 향하게 됐어요. 어색했지만 앞으로 많은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될 가족이라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예비 시어머님이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기에 냉큼 들어갔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님은 저에게 종이 한 장을 쓱 내미시기에 저는
저희 신혼살림 장만하는데 보태쓰라는 의미의 돈인 줄 알고 화들짝 놀라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지금 얘가 왜 이러나 싶은 얼굴로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니까 열어보라고 하시더군요.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그 종이 위에는 의중을 알 수 없는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한참을 곰곰이 종이를 읽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그 모습이 답답했는지 종이의 정체를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래,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니? 살면서 몇 번 할지도 모르는데 동네방네 소문내서 뭐하겠어? 너희 앞길 생각하면 식이야 약식으로 치르고 말건 나에게는 별 상관도 없다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뭐 너희 집처럼 뭐 그런 집도 아니고 잘 살 땐 기사까지 끼고 살던 집이야 우리 집이. 그런데 아무리 약수하다 해도 예단이 아예 없는 게 말이 되니?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아 얘. 이제서야 그 종이 위에 적힌 모피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예단도 약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종이에 써진 브랜드 이번 신상 모피. 그리고 옛날에야 이부자리 받고 그러지 누가 요새 예단으로 이불자리를 해. 그 실용성 있게 식기 세트 그 정도만 정리하자꾸나. 내가 진짜 그거 줄이느라 엊그제 염색한 새치가 다시 나는 줄 알았다니까. 너도 종이 봐서 알겠지만 글씨보다 여백이 더 많은 거 보이지? 내가 얼마나 고심을 했게. 너희 집에서 우리 집 수준 맞추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딱 성의 어디 나가서 너희 집 욕 안 먹일 정도로만 적은 거야. 예비 시어머니의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혀버린 저는 종이를 챙겨 예비 시댁을 떠나는 내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둘 다 고작 회사원 생활 3, 4년 정도 한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둔 상황에서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모피와 그릇 세트라니요. 이건 정말이지 저희 기준에서는 예의가 아니라 사치품목일 뿐이었어요. 아니 결혼 준비하면서 여유가 있었으면야 저희가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만 이거야 원 대놓고 해오라며 지금 저희 분수에 맞지도 않은 사치품을 쥐어주시는데 난감하기 그지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저는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왜? 내가 말한 것들 벌써 품절이든? 아, 어머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실은 저희가 지금 저희 힘으로 결혼 준비하시는 건 아시죠?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말씀 주신 건 지금 저희 형편에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 얘 아니 그런 거면 종이 줄 때 얼굴 보고 딱 잘라 말하지 그랬니? 사람이 앞뒤 다르게 한참 지나고서야 전화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대출 그거 받는 김에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조금 더 받아서 사면 되지. 그래도 가족이 되는 첫 시작인데 이깟 일로 서로 기분 상할 일이니?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니?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이지 만만치 않은 분이었어요. 하시는 말씀마다 어찌나 주옥 같은지 다 떼놓고 보면 틀린 말이라고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기준이 시댁이 망하기 전 사진으로만 뵌 시아버님이 한창이던 시절에 맞춰져 있으니 그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시어머님, 시아버님 사업이 문을 닫고도 집만큼은 줄여갈 수 없다며 점점 기우는 가세에도 마당이 딸린 60평이 넘은 본가를 정리할 마음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으셨던 분이셨으니까요. 시어머니 말만 따라
어차피 갚을 돈이 몇백 더해서 섭섭한 마음 없이 결혼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 저희가 받을 대출은 잔액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고작해야 신혼집에 현관자리 하나 저희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기에 이미 턱 끝까지 대출을 받아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간 순탄했던 결혼 준비에서 역대급 위기에 봉착한 저는 결혼을 앞둔 새 신부 얼굴 대신 떼약볕에 바짝 말라가는 잡초 마냥 시름을 한가득 얼굴에 새긴 채 방에서 웅크려 있자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제 방에 오더니 봉투 하나를 쓱 내미시더군요. 정말이지 이젠 봉투만 봐도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엄마는 저에게 이것 보태서 결혼 준비하라며 아버지 몰래 엄마가 여태 모아둔 돈이라며 오빠도 결혼할 때 줬으니까 걱정 말라면서 이것밖에 못 줘 미안하다고 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어요.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가정주부였던 엄마가 몇십 년 동안 이 돈을 모았을 생각하니 정말이지 속상하고 미안할 따름이었어요. 이렇게 귀한 돈으로 저는 시어머님 입으실 모피와 물 건너온 그릇 세트를 사야 한다는 한편으론 분통이 터지더군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며 이실직고를 하게 되었고 엄마가 어렵게 모아서 준 이 돈으로 시어머니 예단을 준비해도 될지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흔쾌히 그러라고 준 돈이라며 그것도 결혼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짧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을 함께 해야 하는 가족인데 서운하고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며 그런데 이거야말로 그저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냐며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시는데 문득 저희 엄마 장롱에는 모피는 고사하고 입을 만한 겨울 외투라도 있었던가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 예단을 사다 드리면서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결혼하던 날 언젠간 엄마에게도 좋은 모피코트 한 벌을 꼭 선물해 드리겠다는 마음을 담아 엄마 모피코트 통장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잊고 싶지 않은 딸의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결혼 전쟁도 이렇게 서막을 내린 듯 보이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다짜고짜 인사도 없이 대뜸 묻기 시작하셨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희 집 전세가 얼마라고 했지? 얼마에 들어갔다고 했더라? 갑자기 저희 집 전세는 왜요? 아니 그래도 거기 지하철도 몇 개 있고 하니 좋기 2, 3억은 넘지? 그렇지? 아니다. 내가 지금 부동산 근처인데 물어보마. 너희 집 주소 하나 찍어서 보내라. 지금 바로.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저희 집 전세 시세를 묻곤 용건이 끝났는지 전화를 끊어버린 시어머님은 저를 아주 불안하고 찝찝하게 만들었어요. 대체 왜 갑자기 저희 집 전세 시세가 궁금하셨던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을 꾸미시는 건지 알 길이 없던 저는 그저 불안 속에서 촉각을 곤두선 채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 들이닥치게 됐어요. 남편 퇴근에 맞춰 집밥을 준비할 요량으로 오랜만에 반차를 내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한창 이어가고 있던 차. 그날따라 일찍 집에 돌아온 탓에 저의 서프라이즈는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서프라이즈가 무산이 된 것도 모자라 남편 뒤를 이어 등장한 시어머니로 인해 저는 아쉬움이 공포 스릴러급 장르로 변경되었어요. 남편은 몇 번이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올 수밖에 없었다며 남편이 퇴근도 하기 전에 이미 저희 집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 더욱더 숨통이 조여오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내다 드리며 시어머님에게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묻자
방금 전까지도 집에 먼지가 많다며 흠을 잡고 계시던 시어머님이 눈물을 훔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훌쩍이던 눈물은 점점 강도가 세지더니 대성통곡을 하시더군요. 아니, 내가 진짜 돌았지. 네 아빠 공장 문 닫을 때도 어떻게 지킨 집인데? 아니, 내가 잠깐 어디 홀렸는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렸지 뭐니. 네? 집을 담보로요?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아니, 왜 받으셨어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많이는 아니야. 한 2억 정도? 네? 2억이요? 아니,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아무리 긁어 모아도 돈 나올 구석이 집밖에 없는데 어쩌니? 뭐 눈앞에 돈이 흩뿌려진다는데 그걸 안 죽고 배겨? 아니, 그래서요. 뭐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그래서는 뭐 그래서야. 지금 내 꼴 보면 모르겠니? 아니, 은행도 그래. 기다리면 다 어련히 알아서 갚을 돈이구만. 그걸 못 기다리고 당장에 돈부터 갚으라고 독촉장을 보내지 뭐니. 자고로 투자는 시간이 돈인데 무슨 은행이 어디 사채꾼도 아니고 돈 내놓으라고 매일매일 전화 오고 집으로 독촉장 보내고 정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알아보니까 너희 집 전세 시세가 적어도 2억 넘게 나온다던데 거기서 딱 2억만 빌려다오. 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코가 막